오늘 전해드릴 소식들은 우리 장기 투자자들에게 정말 가슴 뛰는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테슬라가 그리는 미래가 단순히 계획에 머물지 않고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들, 메모리 반도체 전쟁, 그리고 엔비디아의 독점력까지 밀렸던 소식들 오늘 영상 하나로 미래 산업의 판도를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준비했으니 응원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미국 텍사스 오스틴 소식으로 시작해 볼게요. 텍사스 오스틴 시내 그것도 가장 번화한 사우스 콩그레스와 다운타운 지역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이버캡 2대가 주행 테스트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동안 공장 내부나 제한된 구역에서만 돌던 차가 이제 진짜 복잡한 도심 도로, 즉 실전에 투입되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이죠. 목격담에 따르면요. 주변에 구글의 웨이모 차량들도 같이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영상 보시면 웨이모도 보이시죠? 여기서 정말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나와요. 웨이모는 기존 그 자동차에다가 라이다 센서니 카메라니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여서 왠지 모르게 좀 투박하게 보이거든요. 반면에 테슬라 사이버캡은 애초에 로보택시 전용으로 디자인돼서 핸들도 없고요. 겉면이 아주 매끄럽고 또 미래지향적이죠. 이 두 차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만 봐도 누가 과거의 기술이고 누가 미래의 기술인지 한눈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026년에 양산이 시작된다고 했는데요. 이미 이렇게 시내를 누비는 걸 보니 26년은 정말 전설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혁신은 실제 판매량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국 시장 이야기인데요. 중국에서 테슬라 모델 Y의 인기가 정말 무섭죠.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모델 Y를 사는 사람 중 무려 56.3%가 태어나서 처음 사는 차, 즉 생애 첫 차로 모델 Y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보통 첫 차는 좀 저렴한 걸로 시작하기 마련인데요. 중국의 젊은 층에게는 이제 테슬라가 가장 갖고 싶은 차이자 표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기존에 타던 차를 바꾸는 경우인데요. 벤츠나 BMW, 아우디, 폭스바겐, 토요타를 타던 사람들이 내연기관차를 버리고 테슬라로 넘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전기차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테슬라가 내연기관차 시장 전체를 잠식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죠. 또 40% 이상의 사람들은 모델 Y를 가족을 위한 세컨드카로 구매하고 있어서 패밀리카로서의 입지도 아주 단단해졌습니다. 차량의 성능 또한 입증됐는데요. 중국의 자동차 전문 매체인 오토홈에서 아주 혹독한 겨울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모델 Y가 동급 차종 중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통 전기차는 겨울에 약하다는 편견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델 Y는 영하의 날씨에도 경쟁차들보다 훨씬 더 멀리 갔고 특히 히터 성능이 압도적이었다고 합니다. 단 15분 만에 실내 온도를 40도 가까이 올렸다는데요. 이건 테슬라의 그 히트펌프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겠죠. 눈길 주행 능력이나 가속력은 훌륭했고요. 다만 눈길에서 자동으로 멈추는 자동 긴급 제동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은 오게티로 꼽습니다. 물론 이런 건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금방 고쳐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와 자율주행이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전력 문제죠. 여기서 테슬라 에너지 사업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월가에서 가장 유명한 방송인 중 하나인 짐 크레이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AI 투자의 다음 핵심은 바로 에너지 저장, 즉 배터리라고 지목했는데요. 지금 엔비디아의 그 GPU 같은 걸로 AI를 학습시키려면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요. 문제는 전기를 많이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력 사용량이 순간적으로 최대 90%까지 널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력이 출렁거리면 전력망이 버티질 못합니다. 이걸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테슬라의 대용량 배터리인 메가팩인 거죠. 전기를 담아뒀다가
일정하게 공급해주는 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가팩은 단순한 비상용 배터리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한 필수 심장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용 배터리인 파워월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캘리포니아에 그 큰 폭풍우가 와서 16만 가구가 정전이 됐는데요. 테슬라 파워월이 있는 집들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웃집들은 다 암흑천지인데 우리 집만 전기가 들어온다며 그것보다 확실한 광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후변화로 날씨가 점점 안 좋아지면서 이제 파워월은 사치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테슬라의 주가와 미래 가치에 대해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 건데요. 지금 테슬라 시가총액이 1.5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테슬라를 자동차 파는 회사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테슬라를 자율주행과 로봇을 만드는 AI 기업으로 봐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운전자가 없는 로보택시는 인건비가 안 드니까 요금은 싼데 수익성은 엄청나겠죠. 우버 같은 회사는 운전기사한테 돈을 다 떼어주는데도 시총이 높은데요. 테슬라는 그 수익을 온전히 다 가져갑니다. 여기에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가 더해지고요. 공장, 물류, 위험한 일을 로봇이 대신해준다면 그 경제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보상 패키지 목표가 시가총액 8.5조 달러, 지금보다 5배 높은 수치에 맞춰져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목표를 달성 못하면 돈을 못 받습니다. 그만큼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성공에 목숨을 걸었다는 뜻이겠죠. 지금 시장은 테슬라의 자동차 가치만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로봇과 자율주행이 가져올 거대한 미래 가치는 아직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는 지구에만 국한되지 않죠. 이어지는 소식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초대형 이벤트죠. 바로 스페이스X의 상장 이야기인데요. 현재 월가에서 모건 스탠리가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 즉 IPO죠. 즉 상장을 이끌 주관사로 아주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번 상장이 향후 10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상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업 가치만 무려 1.5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00조 원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회사 하나의 상장이 아니라 전 세계 돈의 흐름이 AI에서 또 우주로 확장되는 엄청난 신호탄이 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매출의 65배라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주가가 매출액의 65배라는 뜻인데요. 보통 제조업이나 항공우주 기업들이 매출의 2배에서 5배 정도 쳐주는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테슬라 전성기나 엔비디아 같은 초고속 성장 기업에게나 붙여주는 프리미엄 가격표입니다. 시장이 스페이스X를 단순한 제조 공장이 아니라 독점적인 플랫폼 기업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투자자들에게 주는 힌트는 명확합니다. 스페이스X가 이렇게 비싼 가격표를 달고 나오면 관련된 다른 기업들도 덩달아 재평가받게 됩니다. 이걸 릴레이팅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대장인 스페이스X가 매출의 65배를 받는데 부품을 대주는 우리도 최소한 10배, 20배는 받아야 하지 않겠냐, 뭐 그런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너무 비싸진 스페이스X 대신 아직 저렴한 위성 부품주나 경쟁사를 찾게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우주 섹터 전체의 주가가 오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 산업과 함께 2026년을 이끌 주식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테슬라는 당연하고요. 스페이스X 상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모건 스탠리가 꼽은 2026년 최고의 주식 리스트를 좀 볼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주식 시장의 정답도 결국 AI였습니다. 가장 먼저 꼽은 건 역시 엔비디아예요. 시장 일각에서는 AI 투자가 이제 고점을 찍은 거 아니냐, 그런 걱정도 있지만 모건 스탠리는 단호합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AI 트레이딩의 핵심이며 2026년까지도 수요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선택한 게 이제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SSD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지금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부르는 게 값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거의 왕인 시국인데, 그럼 이번에는 AI 시대에 꼭 필요한 반도체 공급 부족 이야기를 깊게 파고들어 볼게요. 지금 전 세계의 반도체 시장,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사이에서 아주 흥미진진하고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의 구매 담당 임원들이 급하게 한국을 찾았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반도체 가격 협상을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SK 하이닉스 측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원하는 조건으로는 물건을 줄 수 없다라고 딱 잘라 거절한 겁니다. 그러자 마이크로소프트 임원이 분을 참지 못하고 회의장 밖으로 뛰쳐나가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과거 20년 동안 빅테크 기업들은 반도체 제조사들에게 소위 갑이었습니다. 가격 좀 깎아라, 물량 맞춰라, 큰 소리 치던 그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대 고객에게 노라고 외칠 수 있다는 건 지금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반도체 제조사로 넘어왔다는 그런 권력 이동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고요. 구글의 상황은 더 심각해요. 구글은 자체 AI 칩을 만들려고 하는데 메모리 반도체를 제때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TPU죠. 구글이 만드는 AI 칩이 TPU인데 여기서 삼성, SK, 또 마이크론에 사정을 해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대답이었고 결국 구글 경영진은 반도체 물량 확보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담당 임원들을 해고해버렸다고 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무려 1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고요. 빅테크들은 예산이 무제한에 가깝습니다. 현금 흐름이 엄청 좋잖아요. 하지만 돈다발을 들고 와도 살 물건이 없다는 그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는 본사 구매팀을 아예 한국이나 대만에 상주시켰어요. 대만에는 TSMC가 있잖아요. 공장 앞에서 먹고 자면서 제발 물건 좀 달라고 어, 그렇게 사정하게 된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현재 SK 하이닉스는 AI 반도체의 핵심인 그 HBM 시장의 62%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2026년 생산할 물량까지 이미 다 팔렸다고 해요. 완판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차세대 제품인 HBM4 가격을 엔비디아에게 50%나 올려서 불렀는데요. 엔비디아는 군말 없이 돈을 냈다고 해요. 엔비디아조차 가격 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메모리 공급난이 심각하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고래들의 싸움에 등 터지는 건 정작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인데요. 2026년 1분기, 그러니까 내년 초부터 그래픽카드 가격이 10%에서 20% 정도 폭등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조사들이 돈이 되는 AI용 HBM을 만드느라 생산 라인을 그쪽으로 다 돌려버렸기 때문이에요. 전체 생산 능력의 약 20%에서 30%를 HBM에 쏟아붓다 보니까 PC용 일반 D램, 램을 만들 공간이 부족해졌고요. 결국 일반 그 램 가격이 작년 대비 170%나 뛰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엔비디아는 2026년 상반기에 게임용 그래픽카드 생산량을 30%에서 40%나 줄이겠다고 합니다. 게임용 칩을 만들던 라인에서 돈이 훨씬 더 되는 AI용 칩을 찍어내겠다는 거죠. 결국 반도체 기업들은 슈퍼 호황을 맞이했지만 그 비용 청구는 이제 고스란히 그래픽 카드를 사야 하는 게이머들과 또 일반 소비자들에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모든 반도체 대란의 중심에 서 있는 엔비디아의 현황도 한번 살펴볼게요. 엔비디아 주주분들이라면 정말 든든해 하실 만한 또는 반대로 경쟁사들에겐 뼈아픈 그런 소식인데요. 스위스의 투자은행 UBS에서 리포트를 하나 냈는데요. 그 내용이 엔비디아의 경쟁사들에게 정말 잔혹한 현실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UBS가 공개한 차트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데요. 엔비디아의 최신 칩이 아니라 이미 구형 모델이 된 호퍼 H100이죠. H100조차도 다른 모든 AI 칩 경쟁사들의 매출을 싹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AMD나 인텔 같은 회사들이 아무리 우리 칩이 가성비가 좋다고 외쳐봐야 엔비디아의 지난 세대 모델 하나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 엔비디아는 지금 차세대인 블랙웰과 또 그 다음 세대인 루빈까지 줄줄이 대기 중인데 말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쟁사들의 목표는 감히 최신형인 블랙웰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이미 두 세대나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사들은 아직 엔비디아의 구형 호퍼만큼이라도 물량을 팔아보자는 게 당면 과제입니다. 격차가 좁혀지는 게 아니라 경쟁사들은 엔비디아의 과거와 싸우기도 벅찬 상태라는 겁니다. 보통 반도체나 전자제품 시장은 신제품이 나오면 구형 모델은 인기가 식고 빠르게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구형인 그 H백 호퍼가 여전히 괴물처럼 팔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수요가 공급을 너무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고객들은 엔비디아가 줄 수 있는 건 뭐든 다 사겠다는 입장이고요. 이미 구축해놓은 후다 생태계 때문에 호환성 문제없는 엔비디아 칩을 더 선호하는 거죠. 그 UBS는 이걸 두고 매출층을 쌓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끊임없이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처럼 이미 탄탄한 기존 매출 기반 위에 또 하나의 거대한 매출 빌딩을 새로 올리고 있는 셈이죠. 경쟁사들은 엔비디아의 그림자조차 밟지 못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자기 자신의 과거 기록을 스스로 깨면서 미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하드웨어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하드웨어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와 개발 환경에 닥친 혁명적인 변화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이 내용은 투자자 여러분뿐 아니라 현업에 계신 분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면서 또 가슴 뛰게 할 그런 이야기예요. 최근 인공지능 업계의 거물 전 테슬라 AI 디렉터였던 안드레 카파시가 X에 남긴 글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카파시 같은 천재조차 프로그래머로서 이렇게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은 건 처음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카파시는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직업 자체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개발자가 한 땀 한 땀 코드를 짰다면 이제는 직접 짜는 코드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쏟아져 나온 AI 도구들만 잘 엮어서 써도 10배는 더 강력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세상이 되었는데 만약 그 부스트를 제대로 못 쓰고 있다면 그건 명백히 본인의 실력 문제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우리에게는 기존의 프로그래밍 위에 새로운 추상화 계층, 즉 새로운 레벨의 도구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에이전트니 프롬프트니 메모리니 하는 그런 수많은 새로운 개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카파시는 이걸 두고 설명서도 없는 강력한 외계인의 도구가 우리 손에 주어졌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모두가 이 낯선 도구를 어떻게 쥐고 휘둘러야 하는지 맨 땅에 헤딩하며 알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기존의 개발 환경은 닫힌 시스템에서 정해진 답을 내는 구조였는데요. 하지만 AI는 확률적으로 결과를 내놓습니다. 때로는 엉뚱한 답을 내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에게 필요한 능력은 단순한 코딩 속도나 암기력이 아니에요. 작업을 어떻게 잘게 쪼개서 AI에게 시킬지, AI가 만들어낼 결과물이 환각, 즉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검증할지, 도구가 스스로 고치게끔 만드는 시스템 사고력이 중요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최첨단 AI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오히려 전통적이고 또 지루하다고 여겨졌던 엔지니어링 기초들입니다. AI라는 녀석은 언제든 실수할 수 있는 불확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패를 막아줄 안전바, 즉 가드레일을 세우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문법을 타이핑하는 낮은 고도에서 벗어나 전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더 높은 차원의 엔지니어링을 해야 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이 트윗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AI가 가져온 생산성 혁명이라는 그 생산성 혁명은 진짜라는 겁니다. 카파시가 말한 외계인의 도구는 기업의 비용 구조를 획기적으로 낮춰줄 거예요. 예전에 10명이 하던 일을 이제 1명이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테슬라가 FSD 버전 12를 만들면서 30만 줄의 코드를 단 3천 줄의 신경망으로 줄여버린 게 바로 이 외계 도구를 제대로 쓴 대표적인 사례였죠. 카파지는 지금 업계에 진도 9.0짜리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며칠 걸리던 일이 몇 시간 만에 끝나는 엄청난 속도의 시대. 이 변화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올라타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소매를 걷어붙여야겠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돈 버는 방식의 근본이 바뀌고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면서 오늘도 든든하게 장기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은 좀 밀렸던 내용들까지 한 번에 한다고 내용이 길어졌네요. 자,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 투자하는 파더 장토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